세계적인 K-좀비 열풍을 일으키며 곧 시즌2 방영을 앞두고 있는 드라마 킹덤. 사실 킹덤을 보면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좀비 이야기가 아니다. 치열한 왕실대의 권력 다툼,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인해 좀비는 탄생하게 되는데, 해원 조씨 가문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드라마 설정처럼 실제 조선에도 몇몇 외척 가문이 권세를 장악해 나라를 망하게 할 뻔한 적이 있었다. 순조, 헌종, 철종까지 이 세 명의 왕이 집권했던 60년은 왕의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세도 정치의 시기였다. 이들이 권세를 잡고 유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나이 어린 왕이 즉위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왕을 넘어 신하가 권세를 차지해버리는 세도 정치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조선을 병들게 한 세도 정치는 순조의 장인어른이었던 안동 김씨 김조순에서 시작된다. 순조의 아버지인 정조는 특정 정파가 권력을 독점하는 게 아닌 왕을 중심으로 두루 인재를 기용하는 탕평책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려 했는데, 이를 실행하기 위해선 자신에게 힘을 실어줄 정치 세력이 필요했다. 평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그렇다고 크게 적도 없으며 각 정치 세력에도 고루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김조순은 이에 적합한 인물이었다. 정조는 이 김조순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 기반도 튼튼하게 하고 훗날 세자에게도 든든한 뒷배경을 만들어주려는 목적으로 아들인 순조와 김조순의 딸을 혼인시키기로 결심한다. 갑작스런 병으로 정조가 사망하자 11살의 어린 나이로 순조가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살아생전 정조의 뜻에 따라 순조는 김조순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어린 왕이었던 만큼 장인어른인 안동 김씨 김조순의 세력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조선시대는 이조와 병조가 3명의 인재를 추천하고 왕이 그 중에 1명을 낙점하는 것으로 주요 관리를 임명했는데, 김조순은 3명의 후보에 모두 자기 세력을 올리는 방식으로 주요 관직을 안동 김씨 사람들로 채워나갔다. 순조는 이 막강한 세도 정치 속에서 나름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며느리를 풍양조씨로 들이는 등 노력을 했다. 하지만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 효명세자도 일찍 죽고 결국 남아있는 며느리 가문인 풍양조씨와 장인어른 가문인 안동 김씨 세력만 판치게 만든 채로 손자인 헌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된다. 세도 정치가 절정에 이른 상황에서 8살 어린 나이에 즉위한 헌종은 허수아비 왕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세도 가문의 자식들은 과거 시험을 보기도 전에 합격 통보를 먼저 받았고 잔치를 열었다. 또 글조차 모르는 사람이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혹 과거 시험에 급제했더라도 세도 가문 자식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고 승진해서마저 특혜를 받으면서 실력이 있을지라도 지방 출신이거나 한미한 집안 출신인 급제자들은 출세길이 막혔다. 능력에 따라 출세길에 오를 수 있었던 과거 제도였지만 세도 정치에 의해 과거 제도의 긍정성조차 모두 무너지게 된 것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동 김씨의 집은 항상 벼슬을 청탁하러 오는 사람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한다. 더 이상 과거 시험을 보고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안동 김씨에게 돈을 주고 관직을 얻는 매관매직이 이루어졌는데, 돈을 주고 벼슬에 오른 관리들은 이 벼슬에 오르기 위해 투자한 만큼 본전을 뽑아내기 위해 백성들을 지독하게 착취했다. 탐관오리들은 세금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었다. 전정은 토지와 토지에서 생산한 곡식에 부과하는 세금인데, 실제 소유하지도 않은 땅과 쓸모없는 땅에도 세금을 징수했고, 수확한 곡식에 대해서도 실제 세액의 몇 배를 징수했다. 자네가 소유한 밭이 많구만. 앞으로 세금을 더 내야 하네. 예? 지는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인데 나으리 제 땅도 아닌데 어찌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라십니까? 나으리, 여기는 흙이 딱딱하고 병들어서 아예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버려진 땅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찌 이 땅에 대한 세금을 내라고 하십니까? 군정은 16세에서 60세 남자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옷감으로 내는 세금이다. 오늘날로 치면 군 면제 세금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양반들은 군포를 내지 않게 됐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백성에게 넘겨졌다.
탐관오리들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에게 군포를 더 거뒀는데 16세가 안 된 국방의 의무가 없는 어린아이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60대가 넘은 노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했다.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부과했고 도망간 자가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이웃이나 친척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 군대를 가지 않은 남자 3명분의 옷감을 내거라. 네? 3명이라고요? 그래! 작년에 죽은 네 애비랑 너! 그리고 지금 네 옆에 5살 난 아들! 판곡은 원래 봄에 식량이 없는 농민에게 쌀을 빌려줬다가 추수하는 가을에 약간의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빈민 구제 정책이었다. 하지만 세도 정치 기간 동안 쌀에 모래나 결을 섞어 실제 쌀의 양을 줄이고 빌려준 뒤 이자를 2배 이상 높여받는 악덕고리대로 변질됐다. 심지어 환곡을 원하지 않는 백성들에게도 강제로 배부됐다. 나으리, 이자도 부담스럽고 저희는 그냥 쌀을 빌려가지 않겠습니다. 닥쳐라! 무조건 쌀을 빌려가서 다 먹어라! 무조건 다 먹고 가을에 2배로 갚거라! 헌종이 후사 없이 죽고 왕실엔 왕이 될 만한 적임자가 없었다. 결국 사도세자의 먼 친척이자 강화도에서 평범한 농부로 살고 있던 철종을 왕으로 올리는데 이때 철종의 나이 19세였다. 농사만 짓는 평민의 삶을 살다가 한순간 갑자기 왕이 되었으므로 이 철종은 정치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이런 상황은 세도가들에겐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했는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안동김씨 세력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철종은 자신들이 마구 휘두를 수 있는 쉬운 왕이었기 때문이다. 순조 때 혼인을 통해 권세를 잡은 안동김씨 가문은 같은 방식으로 철종에게도 안동김씨 가문의 딸을 맺어줬고 다시 장인어른이 안동김씨 사람이 되니 순조 때부터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 정치가 철종 때까지도 계속 이어진 셈이다. 세도 정치 60년. 이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기반으로 부당한 방법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 매관매직으로 대표되는 그들의 행태는 돈으로 벼슬을 산 관리들의 백성에 대한 극심한 수탈로 이어지면서 결국 민생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했고 수많은 밀란이 일어나게 됐다. 정치, 경제, 군사 모든 부분이 완전히 왜곡된 상황에서 나라는 결코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